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의 수업이나 자기 학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은 학부모의 반응이었는데, 사실 그 학부모의 반응 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선 해당 부장교사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관문이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나의 의지와는 사실 별개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두 개를 통과해도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관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책임지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서 결국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승민 쌤이라는 후광과 능력이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사실 일반 선생님들은 본인의 위치나 권위나 책무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크기를 제대로 체감 못하시고 그냥 일개 교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볼 때 방금 답변 드린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 저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교사 자격증 누가 줬어요? 1급 정교사기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 줬잖아요. 네. 그 교육부 장관이 이 사람은 초등교육 할 수 있다고 하는 라이센스를 준 건데, 같이 라이센스 받은 사람들끼리 그 가르치는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반인권적이나 범죄의 사실이나 그런 것에 관련이 없다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법으로 허용된 자기의 자격과 법으로 허용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어불성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기억났는데, 자승민 선생님이 부장할 때 공문이 온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교육청에 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학생들이 답을 못한대요. 그렇게 일을 진짜 객관적으로 진행하셨거든요.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관련 법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의 무기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말을 오래 한번 써봤습니다. 네,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 지원부장, 흔히 말하는 인성부장 맡고 있는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육청에 전해서 관련 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뭐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걸 그냥 가면을 말했어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관련된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나타내는 교육적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 근거를 묻는다는 것은 내가 교육 당사자인데 내가 근거를 묻는다, 교육적 근거를 묻는다는 건 근거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적법한 권리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게 별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문서로 우리가 공문으로 일을 하고 공문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공문을 내려보는 쪽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육경력 10년차 이상 된 교사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공문을 내보낸 쪽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묻는 거죠. 이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의 교육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들어보고 수긍하면 함이 되는 것이고, 들어보고 수긍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거든요. 네. 참고로 학기 초에 그 선생님들이 받아야 될 의무 연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 피해나 되돌아오는 건 3개나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의무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걸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점수가 좀 안 받아줬지만 선생님들은 이거 안 받는다고 해서 전혀 그 어떤 기책사유도 없다. 그러니까 연수 듣는다고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쭙겠습니다. 쿨러리, 자기 기만의 유혹이 자승민에게도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 좀 완벽해 보이고 거침없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시니까 이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자기 기만의 유혹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해가 돼야 글을 써요. 그리고 말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녹화하겠지만 녹화해서 제가 말한 걸 들어보면 주술의 관계가 호응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술관계가 명확하게 글을 써내는 능력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000편 이상 써보면 대략 나옵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글쓰기 대회 나가본 적도 없고요. 글씨가 나빠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쓰고도 제 글씨를 뭐라고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 정도로 글 쓰는 것 자체가 싫어했던 사람인데 많이 쓰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쓰는 거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기만의 벽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화에 대한 책 제가 계속 낼 수 있어요. 예, 영화를 편수를 달리 해가지고 계속 내면 되죠. 수업에 관한 내용이면 더 좋고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글은 매끄러울 수 있고 표현은 명확할 수 있는데 앞에 있던 얘기를 가져가다가 조금 더 다듬어서 글을 쓰는 기만에 빠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르치는 걸로 제가 볼게요. 경력이 늘어나면 좋은 점이 새로운 스킬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스킬을 정교화시킵니다. 잘하는 것이 실수를 덜하게 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메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크로포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으로 그 얘기를 썼는데 갑자기 영화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글을 나이죠. 그 제가 썼어요. 네. 네. 그 아주 장문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작가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아이들이 쓴 글을 비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 자기의 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글 쓴 아이에게 그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기 리스트에 그 글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그 범주를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안정기에 왔을 때 생깁니다. 예. 물리적으로 교육기는 10년 차가 넘어가면 만 시간 이상의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10회 정도 돌아가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최소한 공부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것을 하기보다 안 걸리는 것으로 대강철저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기만은 그 순간에 나타나고 그 순간에 깨짐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 공고화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괴물과 꼰대로 되어가는.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제 스스로가 그런 괴물과 꼰대로 되어가지 않는가를 스스로 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기만은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자성쌤은 1년을 참 바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학기 중에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기업들도 생활하시고 방학이 되면 또 본인의 충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또 여행을 다니시고 이 책도 제가 알기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년을 겼던 책이라고 하셨는데 알았고 제가 그 과정에 만나봤을 때 많이 한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책이 안 써진다. 책이 안 써진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책이 잘 써진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그런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분노죠, 분노.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초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전체적인 분노였지만 제가 그 행복학교를 이제 근무하면서 저는 원에서 갔거든요.
정말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도 열심히 하고 다 모든 공동체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꽃길만 걸어라. 아이들은 지금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마음을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 참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교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점점점 교사는 지쳐가고, 점점점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점점점 화가 난 부모들은 더 많아지고, 점점점 교사가 아이들한테 해야 하는 교육적 언사나 혹은 전문적인 지도 조언들은 이렇게 무시되어 가는 거예요. 아주 일례로 기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추가로 지도하려고 하면 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혹은 학습적으로 더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때 검사를 받고자 하면 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나머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이 성장에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아이의 성장인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은 그런 돌봄 못지않게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되어야 되고, 그런 더딤이 왔을 때 선생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 선생님이 강한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권위를 말하는 순간부터 행복학교의 가치에는 뭔가 이게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히려 일반 학교에서는 그것이 더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사들이 아닌 관리자가 그런 생각한다는 거, 이건 정말 대화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닿으면서 생각을 보니까 학교는 너무 아름답고 아이들도 즐겁게 놀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유럽의 속담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겪은 아이들이 과연 자신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당장 이 아이의 성장이 안 나오더라도 많은 것들을 투입해야 되지만 그것이 유해하거나 이연하거나 지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문화의 사탕하게 더 주고 과자하게 더 주고 그냥 즐겁게 노는 것만, 체험 활동하는 것만이 과연 우리가 교육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죠. 그게 서희초 사태와 같이 폭발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깊은 침전의 늪에 빠지겠습니다. 남들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깊이 빠질 줄 몰랐습니다. 빠져서 제 스스로가 나가게 빠졌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면서 온 것이, 그렇다면 이때까지 대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좀 말해보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은 무수히 많은 책과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누구로부터 배우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차세를 만난 것은 3대의 덕을 쌓아서 이런 위대한 삶을 만난 거야. 선생님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잘난 거야. 믿고 따라와봐.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클라이튼의 소설 콩고 책 서문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천재작가에게 농락당하는 기분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독자들에게. 물론 책은 재미가 없었지만. 네.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는가를 좀 더 드러내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본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는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라면 좀 이렇게 한번 이제 말할 순서가 되었고 말할 자리가 되었고 말할 위치라면 그럼 내가 좀 말해보자. 그래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부 공식 질문 마지막입니다. 사실 있어요. 예,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40분, 제가 알기로 100분씩 수업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간 최대한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를 진행할 텐데요. 1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 대마왕 가스라이팅 차승민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떤가?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집단의 실존적인 담론, 승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질문을 저한테도 받았는데 예전에는 재밌는 거 한다고 끝나면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 교사 할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밥을 줘요. 급식을 줍니다.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이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으면 학교를 가는 것이 가장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50 넘은 아저씨의 말을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이유로 저의 행복을 위해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정년퇴직할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고, 예, 2부는 잠시 소개드리자면 2부는 이제 저희 시간은 끝이 났고요. 오신 분들과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쉬는 시간에 개인적 질문 금지입니다. 예, 2교시에는 작가와 저자와의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